예, 마지막 1주차 3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S-95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단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IS-95 CDMA 송수신 채널, 예, 요거를 이제 또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두 단원이 있다면 첫 번째가 CDMA, 두 번째가 IS-95 채널,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중계기 모듈에 대한 기능하고 어떤 성능에 대한 실습을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RF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RF라는 거가 이제 기지국이나 뭐 단말기 마찬가지인데, 에서 봤을 때, 그 기지국의 윗단, 안테나부터,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베이스밴드로 가기 바로 전, 윗단에서의 이제 그런 어떤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중계기의 가장 큰 기능이 증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이론적인 거를 좀 하고, 그리고 중계기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키트가 있는데, 그 키트가 가방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딱 열면 그 안에 이제 모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중계기에 실제 들어가는 모듈인데, 그거의 기능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특정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이라는 거가 주파수라는 그런 관점에서 쓴다 그랬죠. 우리가 예,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뭐 이렇게 빛 같은 거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스펙트럼이라는 말로도 쓰고 뭐 분광기 뭐 이런 말로도 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색깔들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게 주파수별로 이제 보이는 색깔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주파수다.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고 그러는데, 요게 주파수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중계기 모듈이 들어있는 키트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와서 실습을 하게 된다면 뭐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한번 실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습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죠. 1학기 때 데이터 통신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전압, 전류, 저항 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멀티심이라는 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하는 걸 한번 해봤었고, 그다음에 엘비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측정할 수, 실제 이제 소자를 꽂아가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조에 대한 거, 복조에 대한 거,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AM, 변조와 복조, 그런 이제 회로를 꾸며가지고, 예, 실제 해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1학기 때 있었잖아요. 근데 2학기 때는 이제 이동통신이니까 이동통신에 관련된 요 중계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좀 간단히, 뭐 이거는 이제 뭐 길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뭐 한 주, 두 주, 뭐 요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하고 이번 학기를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또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이 환경이니까 뭐 A 주는 게 40%죠. 예, A가 이제 40%까지 줄 수 있고, 나머지 B 이하는 뭐 이제 60%를 이제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30%씩 이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60%, 100점 만점에 60점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출석하고 레포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40점을
주는 거, 출석 20점, 또 레포트나 뭐 평소 그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또 20점 그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 그 1학기 때 그 데이터 통신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뭐 제가 내는 시험 문제 패턴은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1번은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식이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2번부터 뭐 한 네다섯 문제 정도는 주관식 문제를 내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업을 잘 열심히 듣는 거죠. 그죠? 예,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제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에 뭐 관련이 되는 이제 교재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필요하지는 뭐 않을 것 같지만 뭐 꼭 봐야 되겠다 뭐 하는 분들은 뭐 아마 요 교내 서점에도 있을 거고 아마 뭐 다른 데서 아마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름이 뭐 이동통신 뭐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네. 이동통신 기술인가? 네, 뭐 이렇게 있어서 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이죠. 뭐 여기에 이제 다른 분이 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 이동통신에 대한 뭐 책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뭐 아마 다음 시간에 혹시 뭐 이 책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네, 그냥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하면은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수업을 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벌써 2학년 2학기인데 잘 모른다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잘 알게 되는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뭐 제 얼굴만 보지 뭐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학과 교수님들도 6분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식 교수님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따로 있지만 그 6분 교수님들이 또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다 모두 다 훌륭하고 아주 되게 좋으신 인품도 훌륭하고 또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6분이 저는 빼야 되나? 그 6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이제 그 교수들의 맨파워,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긴 지 뭐 2017년에 이제 학과가 신설됐는데 벌써 이제 3년, 4년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학과이지만 교수님들이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에 대한 그 평판이나 만족도 이런 걸 보면은 뭐 다 교수님들이 뭐 좋다고 뭐 이런 거는 아마 뭐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과가 다 똑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수님들을 잘 활용해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또 문의를 하면 잘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제 이동통신의 역사를 한번 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근데 뭐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언제 이게 선이 없는 통신이 시작됐느냐 뭐 이렇게 좀 연도가 나와 있죠. 1897년.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될까요? 한 124년?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는 그런 때에 이동통신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일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100년 조금 넘게 되는 그런 때에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선박에서 육지로 이제 통신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이제 제일 간단한 그 모로스 부호 있죠? 이렇게 띠띠띠띠띠 이런 거. 그런 이제 아주 원시적인 통신 방법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선으로 통신을 최초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던 그때가 1897년이다. 요 연도는 그래도 그냥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연도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조금 넘게, 120 몇 년 정도였었지? 이 정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셀룰러라는 개념을 처음 개발한 데가 벨 연구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이 벨 연구소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벨이 이제 우리 전화기 발명한 그 벨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열 몇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 지금 제일 그 높은 사람이 사장이죠.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그 연구소장으로 있다가 승격해가지고 사장으로 됐어요. 예. 이분이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죠. 이분이 여기 이제 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5년 됐나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겠다.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핸드폰을 만들겠다. 그런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핸드폰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였어요? 단순히 이제 음성 통신이잖아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말. 그거에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뭐가 추가됐어요? 문자가 추가됐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또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영상을 또 보낼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려요. 이렇게 세대가 하나씩 이렇게 막 이제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추가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넣겠다. 이분이 장담을 했습니다. 뭘 넣겠다고 장담했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오감 중에 하나인데요. 냄새나는 핸드폰을 만들겠다고요. 냄새나는 후각.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이제 여러분들 엄마하고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를 할 때 엄마가 부엌에 있어요. 엄마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화를 할 때 엄마가 지금 엄마가 느끼는 그 냄새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걸 이분이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그때 5년 후에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벌써 이제 다 됐는데, 지금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못 만들었으면 되게 초조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런 장담을 했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었어요. 그때 내정이 돼서 이분이 이제 장관이 이제 되려고 할 때였는데, 불행히도 장관이 못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안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인데, 돈도 많이 벌었죠. 벤처 기업을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통신, 장비를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유명한 미국 기업한테 넘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는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벨 연구소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 연구소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큰 업적을 쌓고 뭐 이런 것도 만든다고 뭐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와서 이쪽 정보통신 쪽으로 발전을 시키자, 이런 기대를 걸고 모시고 왔는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관 되려고 하면 막 그전부터 국회의원들이 막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막 이렇게 막 조사해가지고 막 비리를 캐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거를 이제 당하게 됐죠. 뭐 그런데 이제 이분도 돈이 있으니까 뭐 한국에도 좀 빌딩을 샀나 봐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딩을 샀는데, 그 빌딩이 뭐 1층은 뭐 노래방, 2층은 뭐 룸살롱,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빌딩이었나 보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가족들 또 조사들 다 하고, 그러면서 뭐 빌딩 산 것도 뭐 건전한 빌딩도 아니고 뭐 별로 상업적인 그런 빌딩을 사고, 뭐 또 가족들은 무슨 비리가 있고 막 이런 거를 막 계속 막 들쑤셔가지고 이제 막 언론에 유포하니까 이분이 참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분이 그 한국에 장관으로 오려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의 한 뭐 반 정도를 그냥 이제 미국에다가 헌납해야 되나 봐요.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많이 헌납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하면서까지 이제 장관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난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이쪽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 벨 연구소에서 셀룰러라는 개념을 처음 개발했다. 이제 60년대 초에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요 세 개인데요. 요게 세 개가 각 방식에 대한 이제 그 처음 나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정리해서 보면은 FDMA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EMS다. 여기 써 있죠? 그 다음에 TDMA라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게 GSM이다. CDMA에서 처음 나온 요 방식 이름이 IS-95다. 요 세 가지가 얘기해 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 아날로그 셀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는 다 아날로그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건 디지털이고, 코드도 당연히 디지털이겠죠. 그래서 처음 썼던 그 통신 방식이 요거다라는 거는 이름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드밴스드 모바일 폰 뭐 시스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EMS, 그다음에 TDMA는 GSM, CDMA는 IS-95. 요 IS-95는 요거는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요 IS라는 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는 그런 거의 약자입니다. 국제 표준이라는 뜻이죠. 이게 뭔 뜻이냐? 이 95라는 게 연도예요. 95년도에 IS-95라는 뭐 이러한 이름으로 국제 표준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EMS나 GSM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CDMA로 나와 있는 이 IS-95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표준화 시키겠다. 이런 야심찬 이름으로 이걸 이제 만든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퀄컴에서 만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뭐 이후에 이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공 못했으니까 나오는 이름이죠. 성공했으면 이걸로 계속 갈 텐데.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계속 살아있고.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퀄컴이라는 요 회사가 CDMA라는 개념을 처음 개발을 했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 핸드폰에 제일 중요한 모뎀 칩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퀄컴이 이제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여기한테 몇 달러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뎀 칩이 매번 로열티를 줘야 되니까 이 퀄컴에,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벗어나 보자. 예, 그런 의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좀 많이 국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모뎀을. 예, 근데 그 모뎀을, 삼성에서 성공은 하긴 했습니다.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잖아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퀄컴이 이 만들어놓은 기술을 다 특허화를 시켜놔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화되어 있는 거를 피해서 그 모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덩치도 좀 커지고 값도 좀 약간 올라가는 거. 이걸 쓰려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기능은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발은 했지만 그냥 개발한 거 버리고 그냥 퀄컴사 걸로 그냥 쓰는 게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뭘 잘한 게 있느냐. CDMA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CDMA를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나라는 어디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맨 처음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CDMA. 그전에는 FDMA, TDMA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막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었더니, 되게 기능이 막 잘 나오고 성능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땅덩어리 엄청 넓지 않습니까? 또 그걸 잘못 썼다가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만든 되게 뛰어난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이거 니들 한번 써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의 의도는 이제 알기는 아는 거죠. 근데 써보라고 또 하니까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안 그랬지만 그 관련된 그 장관이 아주 똘똘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한번 써볼만 하다. 괜찮다. 뛰어난 기술인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도입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대박이 터진 거죠. CDMA가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 써봤더니 진짜 뛰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비교해서 이제 볼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과 성능을 갖고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우뚝 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CDMA를 이용해서 핸드폰 사용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국도 깔고 통신망도 깔고 인터넷도 빠르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가서 한번 그 인터넷 한번 해보세요. 느려가지고 속이 터집니다. 다운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느려요. 와이파이 느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싶은데 거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게임이 미국에서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대요. 공유를.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한 거는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IS-95뿐만 아니라 CDMA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뭐가 또 나오고 여기서 가서 뭐가 나오고 여기서 가서 뭐가 나오고 이런 이제 또는 한번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걸 다 자세하게 볼 거니까 지금은 세 가지만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최초로 이제 이동통신을 했던 그 때가 언제쯤이냐 그리고 요 FDMA, TDMA, CDMA 요 세 개의 방식에서 처음 썼던 거의 이름이 뭐냐, 이런 정도로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통신에 대한 거는 이런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요 이제 세대가 막 이렇게 탄생하면서
뭔가 서비스가 막 이제 새로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추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1주차는 간단하게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역사, 그 외에 어떻게 이제 그 변천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차츰 이동통신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